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 간호관리 2022년 지방직 기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간호관리 기출 총평은요, 작년 2월달 서울시 간호직과 마찬가지로 평이했고요. 합격성도 높아지고 만점자도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빈출빈도 높은 영역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기출 1번. 간호관리 과정 중 기획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이었죠. 조직 목표와 관련되어 있다. 1번 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동적인 개념이죠. 하층 관리자에게 더욱 중요한 기능이다. 상층 관리자죠. 미래지향이 아닌 현실 위주의 관리를 지시한다. 미래지향이죠. 보건기획 특성이 어떻게 돼요?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행동지향성이었죠. 수립한 기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획자에게 권한과 자원을 부여해서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는 거죠. 연속적 의사결정 과정 보시면 상호 영향을 미치므로 일회성이 아닌 연속적인 의사결정이 계속되는 과정이었죠. 과학적 근거 기반을 보시면 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필요한 서비스를 예측해서 사업을 기획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접근성 있었고요. 지속성 있었죠. 보건사업은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비스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관계라든지 서비스 계획, 진행에 관한 의사소통, 서비스를 중단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 사후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가 되는 거였죠. 자, 보건기획의 특성, 기획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대처이므로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없다. 여러 단계들이 상호 영향을 주는 연속적인 의사결정 과정이고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획의 중점을 두므로 실행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다. 관리자가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관리자 중심으로 기획되어야 한다와 관련된 특성이었죠. 자, 정답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요, 2번만 맞는 내용이죠. 1번, 기획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거죠. 줄일 필요가 없다. 3번, 행동지향성, 실행 가능성을 중시하고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죠. 4번은요.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가 쉽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심한 오토바이에서 했던 거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기출 2번. 다음에 설명하는 간호 서비스의 특성은 정답 너무 쉬웠죠? 정답 4번이었죠. 생산과 동시 소비가 이루어진다. 비분리성, 동시성. 소비자는 서비스 제공자와 상호작용을 한다.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너무 쉬웠어가지고 무조건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출 3번. 협상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이었죠.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양측이 노력해야 된다. 1번.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 항상이 틀렸습니다. 항상 극단적인 표현은 정답이다 아니다.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 문제 스킬이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쟁을 촉진한다. 경쟁을 촉진하는 게 아니고 상호 양보를 하는 거죠. 해당 문제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확고해야 한다. 해당 문제 이슈에 초점을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 기출 4번. 신규 간호사 대상 유도훈련의 교육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조직 이념이 아니었죠. 인수인계, 업무 분담, 환자 간호. 기출 5번. 간호기록의 원칙으로만 묶인 것은 약간 어색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모두 다 상식적인 선에서 맞추실 수가 있었습니다. 의외로 오답률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정확성, 완전성, 적시성. 다음에 해당하는 의료진의 구성 요소는 병동에서 수술 후 제공된 간호 서비스가 환자 요구에 부합된지를 평가한다. 정답 1번이었죠. 적합성. 기출 7번. 일반 병동에서 비품 청구 시 수량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부분도 모두 맞추셨어야 됩니다. 어떻게 외웠어요? 비침소환. 그래서 비품 청구된 병동 침상. 비품은 침상수에 따라서, 소모품은 환자 수에 따라서. 비침소환하면 이것도 0.1초 만에 풀고 나오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기출 8번. 민츠버그가 제시한 관리자 역할 중에서 정보정 역할에 해당하는 것은 정보정 역할은 뭐예요? 모전대 이렇게 암기하시는 거죠. 모니터, 전달자, 대변자. 3번. 외부인에게 조직의 계획, 정책, 활동, 성과 등을 알린다. 대변자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죠. 1번.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 조직의 모든 자원을 할당한다. 자원 분배자죠. 법적이나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상징적이고 일상적인 의무를 수행한다. 대표자. 조직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당면했을 때 올바른 행동을 수행한다. 고충 처리자였죠. 기출 9번. 다음에 설명하는 직무 설계 방법은 구성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취감, 안정감, 고차원적인 동기, 요인들이 발휘되도록 설계하는 방법으로 수직적으로 직무의 깊이를 늘리는 것이다. 정답은 4번. 직무 충실하였죠. 자, 키워드 암기 강조 리뷰, 직무 설계 개요, 직무 확대, 직무 충실화 배우셨죠? 직무 확대는 어때요? 여러 가업을 묶어서 직무 병력을 수평적으로 넓히는 것이 직무 확대였죠. 이렇게 넓히는 거죠. 직무 충실한 어때요? 자주성, 성취감도 높일 수 있도록 직무를 수직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확대. 이게 그 키워드였죠? 직무 확대는 수평적, 직무 충실하는 수직적. 자, 직무 단순화 기억나시죠? 직무를 가능한 한 세분화해서 짧은 훈련 기간 동안 단순화하는 업무 과정이고, 직무의 또 신속한 충원 가능성을 통해서 조직적이고 어떤 그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었죠. 과학적 관리 이론과 산업공학적 원리에 근거한 겁니다. 직무 단순화가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무를 직무 A, B, C로 쪼개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장점, 약간의 훈련만으로도 기술 습득할 수 있고 약간의 판단력만 있으면 충분히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서 직원 간의 호환성이 높죠. 하지만 직원들의 포텐셜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서 직무 불만족이라든지 결근율, 이직률이 증가해서 생산성 감소가 우려가 되는 거죠. 자, 직무 순환이 있었죠. 조직 구성원의 한 직무에서 다른 직무로 체계적으로 순환시킴으로써 한 사람이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조직 구성원에게 직무의 단조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직무 순환시키고요. 단기적인 미봉책이 한계점이었죠. 직무 확대는 어때요? 여러 사람이 나누어 처리하던 여러 가지 과업을 한 사람이 모두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직무를 수평적으로 확대시키는 거고요. 직무 충실화의 수평적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업화나 전문화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안된 직무 설계 방법이었죠. 직무가 다양하고 흥미로울 수 있도록 수행하는 과업의 수를 증가시키고요. 직무 단순화, 직무 확대는 정반대입니다. 형태적인 면에서. 예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확대 장점 어때요? 직무 만족도가 높아져서 결근율, 이직률이 감소되고요. 단점은 자존심, 자아 실현 욕구가 높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에게는 불만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할 일만 더 추가되었다고 불만이 우려될 수가 있는 거죠. 직무 충실화, 직무 확대가 수평적으로 직무의 부담을 늘리는데 반해서 직무 충실화는 어때요? 수직적 직무의 부담, 즉 직무의 질을 높이는 거죠. 직무 수행자가 담당하는 기본 과업은 변하지 않지만 직무 수행자 스스로 그 직무를 계획하고 통제하도록 위임하는 것으로 수직적 직무 확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원들은 자기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통제하고 직무 장소를 스스로 설치해서 직무 수행 방법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출 10번 문제의 적용 수준과 범위에 따른 의사결정 유형 중에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1번이었죠. 병원, 간호부, 목표 설정. 2번 왜 틀렸어요? 연휴 기간에 근무 일정표를 작성한다. 업무적 의사결정이죠. 간호 사정에 따른 간호진단 작성이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력 간호사와 신규 RN의 야간 근무 배정, 업무적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기출 11번 다음 상황에서 사용한 질관리 자료 분석 도구는 자 A 간호과장은 최근 B병 동네 투약사고의 핵심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요인부터 가장 작은 비중을 차지한 요인 순으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고 각 요인의 누적량을 연결한 꺾은선 그래프로 제시했다. 정답 3번이죠. 파레토 차트죠. 자, 파레토 차트의 목적이 뭐예요? 하향 막대 그래프에서 상대 빈도나 크기를 보여줌으로써 개선 가능성이 높은 문제에 노력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향력이 큰 요인에 팀 포커스를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히스토그램의 특별한 형태가 바로 파레토 차트죠. 왼쪽부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의 순서로 나열하고요. 각 요인의 누적량을 연결한 꺾은선 그래프를 활용한다. 이 문제 그대로 나왔죠. 20% 원인이 80% 문제를 유발한다는 그 원리에 근거한 게 파레토 차트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상대 빈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겠죠. 최빈값이 왼쪽에 위치하고 측정 요소별로 빈도가 높은 것부터 제시를 합니다. 빈도, 비용, 시간 등 측정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나열을 하고요. 누적 빈도를 표시한 점들이 있고 점들은 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파레토 차트 그림이 기본반에 심화반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왼쪽에 퍼센트, 오른쪽에 퍼센트, 투약 시간 오류, 왼쪽부터 그 투약 처방 오류, 투약 용량 오류, 투약 약물 오류, 기타로 해서 여기서 40%, 25, 10, 12, 8로 나눠져 있는 거죠. 꺾은선 그래프로 연결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왼쪽부터 상대 빈도 크기가 큰 막대부터 작은 순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위쪽으로는 누적 꺾은선 그래프가 함께 그려져 있고요. 꺾은선 그래프에서 80%가 된 요인까지 중점 관리를 합니다. 왼쪽 세로축은 빈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 세로축은 누적 빈도선 100분율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자, 기출 12번. 간호단위대가 관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음 활동에 이어서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최근 병동 내 물품 관리가 원활하지 않음을 발견했대요. 근데 문제에 대한 정보라든지 경험, 의문점 등을 수집했습니다. 이 문제도
그러니까 만점 못 맞으신 분들은 이 문제에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었거든요. 정답 3번이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서 실제 상황에서 가용성이 높은 해결책을 선택한다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전통적 문제 해결 모델 보시면 1번 문제 확인, 2번 문제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 수집, 3번 대안 제시, 4번 대안 평가, 5번 최저안을 선택하고 6번 대안을 수행하고 7번 결과를 평가하는 거였죠. 기출 13번 환자 안전을 위한 표준화된 의사소통 방식 중에 S바의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 부분 수험생들 조금 어색하거나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외로 오답률이 없었습니다. 기출 정답 4번이었죠. Situation, Background, Assessment, Recommendation에서 S바라고 해서 상황 설명, 배경 설명, 사정 평가, 추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 대응 리더십 이론 적용할 때 A 간호사의 간호관리자에게 적합한 리더십 유형은 자, A 간호사는 간호에 대한 지식, 기술이 뛰어나며 동료들로부터 신임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관리자 면담에서 자신의 간호 업무 수행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가 없다고 호소를 했다고 해요. 정답은 어떻게 돼요? 지설참여에서 참이죠. 참여형 리더십. 자,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 대응 리더십 이론 보시면요. 지설참이죠. S1 지시적 리더십, 높은 가업 행동, 낮은 관계 행동이었죠. 부하직원의 성숙도가 낮은 사람에게 발휘하면 좋았죠. 관계지향적 행동은 낮으나 과업지향적 행동은 높게 발휘한 지도자가 지배하는 전제형 리더입니다. 대부분의 의사소통의 초점이 목표 달성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지도자는 집단 구성원이 무슨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작업 지시, 구성원들의 작업 활동을 주의 깊게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죠. 설득적 리더십은 어때요? 높은 과업 행동, 높은 관계지향적 행동이죠. 좀 더 전제형 행동을 보이고요. 지도자의 부분적 지배, 그리고 관계지향적 행동도 높으면 과업 지형적 행동도 높게 발휘하는 리더십 유형이다. 결정 내용을 부하에게 지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설명해주고 부하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거죠. 자, 4가지 리더십 유형에서 이어서 보시면 의사소통의 초점을 목표 달성과 정석지원 양측에 맞추고 있고 구성원의 참여를 고무한다. 아이디어를 장려함으로써 모두 참여하는 팀 정신을 촉구하지만 여전히 무슨 목표를 달성한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도자가 내리는 유형입니다. 자, S3 참여적 리더십, 낮은 과업 행동, 높은 관계 행동이죠. 좀 더 민주형 행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관계지향형 행동은 높으나 과업지향 행동은 낮게 발휘하는 리더십 유형이었죠. 리더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하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정하는 것이었죠. 마지막 위임적 리더십은요. 낮은 과업 행동, 낮은 관계 행동이죠. 적극적인 민주형 행위였죠. 관계지향 행동도 낮고 과업지향 행동도 낮게 발휘하는 리더십 유형이었는데 의사결정과 업무수행 책임을 부하에게 위임해버리고 지도자형은 성숙도가 높은 부하에게 발휘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구성원 성숙도는 어때요? 특정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부하가 가진 능력과 의욕이죠. 능력은 직무상의 성숙도라든지 의욕은 심리적인 성숙도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급자가 달성 가능한 범위에서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는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급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의지, 능력이고 하급자들이 갖는 과업과 관련된 교육과 경험 등이 있죠. 성숙도가 뭐예요? 가장 낮은 단계인 M1부터 시작해서 가장 높은 단계 M4로 나뉩니다. 매출의 약자죠. M1, 성숙도 1. 부하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모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성숙도 2는 어때요? M2, 능력은 없지만 의지는 있습니다. M3는 어때요? 능력은 있지만 의지는 없다. M4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가장 성숙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집단의 성숙도와 효과적인 지도성 유형 보시면요. 성숙도가 낮은 집단 어때요? 높은 과업형 지향을 합니다. 성숙도가 높은 건 어때요? 낮은 과업 지향성과 낮은 관계 지향형. 성숙도가 중하는 높은 과업 지향형, 높은 관계 지향형. 성숙도가 중상이다. 낮은 과업 지향형, 높은 관계 지향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설참에서 이 그림 배우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15번. 간호사 보수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이죠. 간호사 보수교육의 이수는 의료 법령에 명시된 의무이다. 나머지 보도록 하실게요. 1번. 보수교육은 면대면 교육인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렇게 뭐뭐에만 하면 어때요? 시험 문제의 정답이 아닐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죠.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인정됩니다. 간호대학원 재학 중에도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간호대학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외에 면제 대상 종류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선택지 3번. 간호사는 보수교육을 매년 몇 시간이요? 8시간 이상 받아야 되는 거죠. 정답 4번이었습니다. 기출 16번. 기획의 유형들의 전술적 기획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전략적, 전술적, 이 기획 관련해서 종류 관련해서 정말 많이 반복하셨을 거예요. 자, 1번. 이 정답이었죠. 전략적 기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자, 나머지 보실게요. 자, 2번. 조직의 사명과 목적을 결정하는 장기 기획이다. 어때요?
이 전술적 기획이 되려면 단기 기획이 돼야 되고요. 요 센텐스 자체로 정답이 되려고 하면 전략적 기획이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택지 3번. 조직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통합한다. 전략적이죠. 모든 기획의 기본 틀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수립한다. 전략적 기획인 거죠. 자, 전략적 기획, 출제빈도 높죠. 중요성, 균lik, 대부분의 조직 환경은 급변화해서 전략적 기획만이 미래의 문화와 기회를 예측하고요. 모두 구성원들에게 조직이 지향하는 미래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더 효과적이고 구성원들 만족도가 높고요. 목적과 효과를 보시면 조직의 미래, 사업활동의 범위를 결정해서 조직의 사회경제적 사명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략적 기획의 과정을 보시면요. 1단계부터 5단계로 나뉘어져 있죠. 1단계, 조직의 목표, 미션과 비전을 수립하죠. 2단계, 조직 내외의 어떤 환경을 분석하죠. 스왓으로. 3단계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4단계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5단계 실행 결과에 대한 평가라고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전술적 기획은요. 사업품의 부서별의 기획,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전략적 기획은 어때요? 전사적인 기획으로 가면 전술적은 사업별 부서별의 기획이다. 운영적 기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17번. 다음에 해당하는 환자 안전과 관련된 용어는 기출문제반에서 정말 아마 1강에서 4강에서 아마 이 적신호 사건이라든지 뭐 에러라든지 이런 문제를 아마 기출문제반에서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사망, 심각한 신체적, 심리적 상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포함한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 발생 시 강제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사건, 어때요? 4번 적신호 사건이 정답이었죠. 기획 중 단용 기회 싱글 유스 플랜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4번 프로젝트였죠. 단용 기획은 어때요? 다시 반복되지 않는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획이고요. 상용 기획은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계획이었죠. 정답은 프로젝트. 기출 19번.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 이론의 특성이 아닌 것은 정답 3번이죠. 비공식적 조직을 강조했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19번은 정말 오답률이 너무너무 낮았습니다. 다 맞추셨던 것 같아요. 분업화, 권한의 계층화, 공식적 규칙이죠. 자, 막스 베버의 관료제 이론 특성 어때요? 과업의 분업화. 직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업무의 능률을 극대화한다. 권한의 계층화. 조직의 위기에 따라서 책임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번 규칙과 절차의 정형화. 4번 비개인성. 5번 능력에 기초한 경력 개발에 관련된 게 특성이죠. 세 가지 권한 유형이 있었죠.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합리적 법적 권한이 있었는데 전통적 권한에는 뭐 관례 관습, 전통 등의 관료적 지배의 정당성에 근거했고요. 지도자의 비범한 개인적 자질이나 능력이 지배 정당성에 근거했고 있고, 합리적 법적 권한으로는 조직의 규범적 규칙이 합리적 합법적으로 제정이 돼서 이렇게 제정된 규칙에 복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한 거죠. 뭐 관료제 순기능이 있죠.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업무와 절차의 정립, 명령 개통 확립, 지휘체계,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능력 원칙에 따른 지휘 배분의 원칙과 공정성, 진급, 재직 보장에 필요한 수단, 공사의 명확한 구별입니다. 역기능은 형식주의, 전문화로 인한 무능, 전문화에 의한 제약, 현상 유지적 보수주의, 변화에 대한 저항이죠. 인격적 관계의 상실, 몰인간적 관계, 폐쇄적인 특권 계급화, 공익의 망각, 추세주의입니다. 마지막 기출 20번 보실게요. 행위별 수까지가 적용되는 간호행위는 이 부분 의외로 좀 많이 틀렸었을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했는데 의외로 오답률이 별로 없었습니다. 꽤 잘 맞추셨어요. 정답은요. 2번 흡입 빼놓 및 배액 처치가 바로 행위별 수까지가 적용되는 간호행위였죠. 네,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지방직 간호지 서울시보다 아마 간호관리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고요. 지역사회에서 조금 어렵게 출제됐지만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